안녕하세요. 자팍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잠을 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평균 수면 시간은 2023년 9월 20일 KBS 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수면 시간 6시간 18분으로 2021년 OECD 보고서의 다른 국가의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28분보다 훨씬 짧아요. 이것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일하는 성인들이나 수험생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더 짧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면은 학습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중요해요. 7시간 미만의 수면은 뇌졸중, 심장병, 비만,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등 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미국 수면학회는 성인이라면 7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어요. 수면과 학습에 대한 연구는 100년 넘게 진행되어 왔고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오늘은 수면과 기억에 관한 연구로서 재미있고 인용이 많이 되는 100년 전의 연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 연구는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심리학자인 존 G. 젠킨스와 칼 M. 달렌바에 의해 1923년에 진행되었고 그 다음 해에 수면 및 각성 상태에서의 망각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되었어요. 이 연구를 왜 진행했을까요? 그들은 에빙하우스의 유명한 기억력 실험 결과를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덜 잊혀진다는 것이 수면의 영향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즉, 수면으로 인해 잊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빙하우스 자신이 곡선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코넬 대학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 2명은 실험실과 옆방에서 2개월 가까이 생활하면서 이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침이나 밤에 10개의 무의미한 단어를 외울 때까지 암기해야 했고 깨어있는 경우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기억을 확인하고 1시간, 2시간, 4시간 또는 8시간 후에 실험실로 돌아와 외운 무의미한 단어를 기억해내도록 했어요. 그러나 외운 후에 바로 자는 때는 밤 11시 30분부터 오전 1시까지 외우게 하고 1시간, 2시간, 4시간 또는 8시간 후에 일어나서 외운 것을 상기시켰어요. 1시간 뒤나 2시간 뒤에 확인할 때는 좀 가혹했죠. 자는 사람을 깨워서 실험실로 데려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실험을 각각의 감각으로 8번씩 진행했고 꽤나 시간이 걸렸어요. 1923년 4월 14일부터 시작되어 6월 7일까지 거의 2개월이나 되었어요. 이 두 참여자는 실험실과 옆방에서 살면서 무의미한 단어를 얼마나 외웠는지 그리고 외운 후 바로 기억을 확인했을 때와 수면 취한 후의 기억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결과는 여기에요. 세로 축이 기억한 단어 수고 가로축은 외운 후 경과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위에 두 선은 기억한 뒤 바로 잔 후의 단어의 수를 나타내고 아래의 두 선은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단어 수를 나타내요. 여기서 보면 바로 잔 경우에 기억한 단어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억한 뒤 바로 잔 경우 평균적으로 6개 정도를 기억했는데 반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대략 2.5개 정도였어요. 이 연구를 한 심리학자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와 기억이 방해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어요. 즉, 자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잊혀지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학습과 수면에 관한 연구가 이어졌어요. 외운 뒤에 자면 잊지 않고 잘 기억되는 것은 많은 실험에서 확인되었고 수면은 기억을 새로운 정보의 방해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잘 때 뇌 안에서 새로운 정보가 장기 보존되도록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새로운 정보가 처음에 뇌에 적용되는 처리를 인코딩이라고 하며 장기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고착화라고 하는 처리가 필요한데 수면이 이러한 고착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이 학습의 일부라면 자는 것 또한 학습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전에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수면 시간을 희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었어요. 수면은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소화하며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학습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며
수면을 통해 더 나은 학습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수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함으로써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한 수면을 권장합니다. 좋은 수면을 취하는 방법은요. 일관적인 수면 스케줄을 가지세요. 주말이나 쉬는 날도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자두고요. 잠자리에 들고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다른 곳에서 쉬는데 밝은 곳은 피하고 조용한 곳에서 계시고 밤에 밝은 전자기기는 회피하세요. 침실은 잠만 자는 곳으로 하고 항상 쾌적하게 해두세요. 취침 바로 전에 음식물 섭취는 피하시고 취침 전에 배고프지 않게 건강한 식사를 적당히 해두세요. 그리고 운동은 필수겠죠? 그럼 이만 준비한 내용으로 오늘의 자팍TV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용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그리고 자팍TV의 다양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